5. 뜻밖의 파국. 미리 말해 두지만 이반은 알료샤보다 먼저 호출되었었다. 그러나 정리는 그때 재판장에서 증인이 갑자기 병이라기보다 일종의 발작 같은 것을 일으켜서 당장에 출두할 수는 없지만 낫는 대로 법정에 나와 증언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으며 나중에 가서야 알았다. 그의 출연은 처음에는 거의 누구의 주의도 끌지 않았다. 이미 주요 증인들, 특히 연적 관계에 있는 두 여자들이 신문을 받은 뒤였으므로 방청객의 호기심은 이제 거의 다 채워져서 약간 피로감마저 느끼고 있을 정도였다. 아직 몇 사람 더 증인 신문이 남아있었으나 그들도 별로 두드러진 새로운 진술을 할 것 같지도 않았다. 게다가 시간이 사정없이 흘러갔다. 이반은 왠지 이상할 리만큼 느릿하게 걸어나왔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모습이 퍽 울쭉해서 묵상에 잠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차림새는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으나 그 표정은 적어도 필자에게는 병적인 인상을 주었다. 어딘지 다 죽어가는 사람처럼 흙빛을 띄었고 눈은 흐릿했다. 그는 그 눈을 들어 조용히 법정 안을 휘둘러 보았다. 알료샤가 벼랑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아아 하고 신음했다. 필자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주 적었다. 재판장은 먼저 그를 향해서 선서는 필요 없다는 것, 진술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의 자유라는 것, 그러나 진술은 양심에 끄리낌이 없도록 할 것 등을 설명해 주었다. 이반은 들으면서 멍한 눈으로 재판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천천히 웃음을 띄우더니 놀란 듯이 자기를 바라보는 재판장의 말이 끝나자 그는 느닷없이 소리를 내어 웃어댔다. 그 밖에 무슨 요구가 있나요? 하고 그는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다. 모두 무엇인가 느낀 모양이었다. 재판장은 걱정하기 시작했다. 당신은 아직 건강이 완전히 좋아지지 않았나 보군요. 그는 눈으로 정리를 찾으면서 말했다. 각하,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저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니까 여러 가지로 흥미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고 이반은 갑자기 의젓하게 침착해져서 공손히 대답했다. 그럼 무슨 특별한 진술이라도 할 참이요. 재판장은 여전히 의심쩍은 듯이 말을 이었다. 이반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주저하고 있더니 이어코 다시 고개를 쳐들고 뜨듬거리면서 대답했다. 아니올시다. 별로 특별히 진술할 말은 없습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그는 내키지 않는 듯이 간단하게 대답했다. 어떤 내심의 혐오가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끼는 모양이었으나 그래도 답변은 요령이 있었다. 웬만한 질문은 모른다고 피해버렸다. 아버지와 드미트리의 금전 관계는 조금도 모른다. 그런 것은 마음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했다. 아버지를 죽인다고 공갈한 것은 피고한테서 들었다. 봉투에 넣은 돈에 대해서는 스메르 자코프한테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
앞만 물어봐야 똑같습니다. 그는 피로한 모습으로 벼랑간 이렇게 가로막았다. 저는 공판을 위해서 아무것도 특별히 진술할 말이 없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암만 해도 건강이 좋지 않은 모양이요. 그리고 당신 감정도 알만하고. 재판장이 말했다. 그는 양쪽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를 돌아보고 만일 필요하다면 신문을 해달라고 말했다. 그때 벼랑간 입안이 힘없는 소리로 애원했다. 각하, 제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저는 몸이 몹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허가도 기다리지 않고 획 몸을 돌려 법정을 나가려 했다. 그러나 네 걸음쯤 걸어가더니 갑자기 무엇을 생각했는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빙그레 웃으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각하, 저는 꼭 그 농가의 처녀 같아요. 그렇지.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싶지 않으면 안 일어설 테야. 이렇게 말하면 모두들 처녀의 저고리라든가 모직 치마 같은 것을 들고 처녀 뒤를 따라가지요. 말하자면 처녀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러는 거지요. 처녀를 묶어서 혼인잔치에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녀는 일어서고 싶으면 일어서고 싶지 않으면 안 일어설 테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종의 우리 국민성입니다. 그건 대체 무슨 이야기요? 하고 재판장이 엄숙하게 물었다. 뭐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입안은 느닷없이 지폐 뭉치를 꺼냈다. 자,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는 증거들이 놓여있는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돈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살해된 것입니다. 어디에 둘까요? 정리 아저씨, 이걸 전해 주십시오. 정리는 지폐 뭉치를 죄다 받아들어 재판장에게 갖다 주었다. 이게 그 돈이라면 어째서 당신 손에 들어갔을까요? 재판장은 은근히 놀라면서 물었다. 어제 스메르 자코프한테 그 살인자한테서 받았습니다. 저는 그자가 목을 매기 전에 그자 집에 갔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것은 그놈입니다. 형이 아닙니다. 그놈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놈을 사주한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없었으니까요. 대체 당신은 제정신이요? 재판장이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물론 제정신이고 말고요.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모든 헛개비들처럼 비열한 제정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청중 쪽을 보았다. 저놈들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주제에 깜짝 놀란 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그는 거칠은 모욕을 나타내면서 이를 갈았다. 저놈들은 서로 연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쟁이 같으니 모두 우리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요. 독사가 독사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붙인 사례가 없었더라면 놈들은 모두 툴툴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릴 것들이 구경거리가 보고 싶어 그러거든. 빵과 구경거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기야 나도 그다지 훌륭하지 못하지만 물 좀 없을까요? 물 좀 주십시오. 제발. 그는 벼랑간 자기 머리를 움켜쥐었다. 정리가 곧 그에게 다가갔다.
알료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다. 형님은 병이 들었습니다. 형님 말을 믿지 말아 주십시오. 형님은 망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까테리나는 충동적으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으나 공포에 질려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입안을 쏘아보고 있었다. 미자도 일어섰다. 그는 묘하게 비뚤어진 나른한 웃음을 띄운 채 파고들듯 입안을 응시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있었다.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나는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나는 다만 살인자입니다. 다시 입안 입을 열었다. 살인자에게 웅변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한 얘기입니다. 그는 웬일인지 갑자기 이런 말을 덧붙이고 비뚤어진 웃음을 웃었다. 검사는 매우 당황한 듯 재판장 쪽으로 몸을 굽혔다. 재판관들은 안절부절 서로 무엇인가 소곤거렸다. 빼쭈코비치는 점점 더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법정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듯 조용해졌다. 재판장은 문득 정신을 차린 듯이 입을 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